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삼성의 3나노 양산이 발표된 날 대만의 TSMC는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삼성의 3나노 반도체를 사줄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물론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삼성이 사줄 곳을 발표하지 않았으니 납품처가 없을 것 아니냐는 억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TSMC의 억측은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대만 매체들은 인텔이 차세대 중앙처리장치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최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TSMC의 3나노 양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도체 절대 강자로 알려진 TSMC에 어울리지 않는 이 뉴스가 보도되자 세계 반도체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텔은 TSMC의 메인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주 고객사인 인텔의 주문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려고 했던 TSMC의 계획은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무엇보다 TSMC의 3나노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텔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에 대한 TSMC의 반응은 회사의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텔이 굳이 확보된 주문을 취소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발주 취소의 귀책은 TSMC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TSMC가 3나노 공정 기술의 높은 벽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기술력으로 3나노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만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까지 TSMC 3나노 공정 사용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TSMC가 수주전에서 삼성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인텔 CPU 생산 차질 문제가 불거지며 주요 반도체 설계사 위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TSMC와 인텔이 직면한 상황은 3나노 양산을 완성한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기회라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을 시작한 삼성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삼성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상 밖으로 TSMC가 고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펀드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파운드리 기업 SMIC가 7나노 반도체 생산 양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7나노 공정은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문턱으로 꼽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SMIC는 미세 공정에 필요한 외국산 첨단 장비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참 구형 기술인 28나노 반도체 생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니 미국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7나노 제품을 보니 TSMC가 2014년 개발한 제품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 내에서조차 TSMC에서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거나 혹은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TSMC와 SMIC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례는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SMIC로 대거 이직한 TSMC 간부급 임원들이 TSMC의 7나노 공정 설계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는 이미 지난 2003년과 2009년에도 기술 유출을 이유로 SMIC를 2차례 고소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대만 기술을 베껴서 만들었든 어쨌든 이로써 중국 SMIC와 삼성전자, TSMC와의 기술 격차는 기존의 5년에서 2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더욱 믿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의 기술을 베끼는 중국 SMIC는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최근 7나노 공정에는 성공했지만 12인치 웨이퍼의 국산화는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공장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국산화 프로젝트가 계속 실패해 최근 연구가 아예 중단됐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중국이 들인 금액을 생각한다면 연구 중단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SMIC는 지난해 초부터 베이징에 약 10조 원을 들여 12인치 웨이퍼 제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1단계 가동이 시작되면 월 10만 장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베이징 공장의 시스템 개발을 맡은 곳이 상하이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사 FA 소프트웨어인데 이들이 SMIC가 요구한 기술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외국 반도체 기술, 장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한시라도 빨리 반도체 자립을 해야 하지만 100여 명의 기술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도 국산화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반도체 기술 자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상반기 3나노 반도체 양산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어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초격차를 만들어냈다면 SK하이닉스는 맹렬한 추격자라 할 만합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에서 개막한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2에서 238단 4D 낸드 플래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SK는 세계 최고층 낸드 기록을 탈환했습니다. SK의 이번 발표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업계 최초로 200단 이상 낸드를 양산했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SK가 더 높은 낸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SK가 이미 기록을 만들어 놓고 발표를 천천히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기업은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독설가로 유명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과 중국 외교부 장관의 만남이 이뤄졌는데 왕이 부장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교가에서 할 말 다 하고 직선적인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서울에 짜장면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답하며 현장 분위기를 띄운 것입니다. 짜장면은 중국의 춘장을 베이스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화 요리이지만 해외에서도 짜장면 하면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잘 나가면 중국은 무조건 중국의 것이라고 우겨왔습니다. 짜장면이야말로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기 딱 좋은 음식인데 오히려 한국으로 먹으러 가겠다며 은연중에 한국 음식임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의 2017년 사드 배치 직후부터 이어진 한류 금지령을 완전히 해소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장에서 한국 가수 보아와 중국 가수 류이신이 합작한 베터 뮤직비디오를 중국 측에 보여주며 콘텐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화 10편, 드라마 10편, 게임 4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미리 조사를 해온 듯 구체적인 현황까지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 예비회담에 참석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장은 중국으로서는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익의 기초에 판단할 거라는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며 예상외로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치포 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치포 내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의존도가 아주 높은데 TSMC가 멈추면 중국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중국의 반도체 총 수입액은 4,325억 달러인데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는 첨단 미세공정 적용 반도체를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연결되면서 한국은 더욱더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게 됐고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한한령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자세를 보이고 짜장면을 먹으러 한국에 가겠다는 등 립서비스를 한 것은 평소 왕이 부장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